네, 안녕하세요. 고명입니다. 오늘은 생산기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많은 공대 나오신 분들이 이 생산기술 직무를 쓰시는데 사실상 이 생산기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직무인지 잘 모르고 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취준 당시에 이 생산기술이 뭔지도 모르고 면접에 가서 탈락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생산기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산기술은 모든 라인이 있는 곳에 존재하는 직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이나 삼성전자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 라인은 다 있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차, 부품 라인, 모비스, 현대 계열은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자동차 하청업체, 중견에서 중소, 결국 라인이 있는 모든 곳에는 이 생산기술 직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비행기 엔진,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나 그리고 방산업체, 하나 관련 회사들도 다 이 생산기술이 있을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생산기술 직무는 거의 모든 공장 라인이 있는 곳에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선 간단하게 이 생산기술이 어떤 직무인지 한번 알려드리자면, 생산기술이란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양한 이 단어들을 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소서나 면접에서 사용할 전문 용어, 혹은 특정 직무 언어,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거를 이제 써먹거나 자소서에도 녹여내시면 되고, 아니면 면접에서 혹시 한마디씩 더 하셔도 되고, 그리고 혹시나 제 설명이 부족하면 한두 개만 제대로 잡고 가자는 생각으로 직접 이제 구글링도 하시고 더 깊이,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생산기술이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산 라인의 트러블 슈팅 및 생산 카파, 많이 들어보셨죠? 를 증대시키기 위한 개조 업무를 수행한다.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대충 여러분들이 생소할 단어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놓을게요. 즉 라인이 있는 곳이죠. 라인을 쉽게 말하면 라인을 개조한다고 보면 되는데, 라인 개조 시에 현재 방식 대비해서 어떻게 바꿔야 작업자가 편하고 사이클 타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 생각하는 직무. 사이클 타임도 나왔죠. 네, 그러면은 우선 이제 트러블 슈팅, 결국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생산성 증대를 위한 직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업무. 그리고 이 빨간 것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트러블 슈팅. 트러블 슈팅이 뭐냐면, 영어로는 이렇게 하죠. 주로 IT 언어로도 많이 알고 계신데, 쉽게 말해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처리한다 는 뜻이 되고, 다른 곳에서는 불량 처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불량 처리, 빠르게 불량 처리를 해버리는 의미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카파, 이 카파는 결국 생산량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량, 그러니까 해낼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그러니까 카파를 증대시킨다. 그러니까 카파 생산성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공장을 더 짓거나 라인을 늘린다거나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기술 엔지니어는 라인 카파와
사이클 타임, 공정 불량률 등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이클 타임 같은 경우는 우선 사이클 타임 말고도 이제 사이클 타임, 주로 이 업계에서 쓰이는 단어가 사이클 타임, 택트 타임, 리드 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된 사진이 있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표를 이 사진을 보시면 되는데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죠? 쉽게 말해서 이 택트 타임이라는 거는, 택트 타임이 뭐냐? 제품 한 개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 위에 걸 해석해 보면은 작업 가능한 생산 시간, 그러니까 필요 생산 수량이죠. 필요 생산 수량분의 작업 가능한 생산 시간, 뭐 이런 거 너무 복잡하게 알시지 마시고요. 그냥 제품 한 개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택트 타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클 타임, 사이클 타임은 그러니까 단위 공정에서 한 단위를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 쉽게 말해서 원자재의 투입부터 완성까지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을 만들 때 처음 원자재가 깎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완성된 부품이 나오는 그 시간까지, 이 모든 시간을 사이클 타임이라고 하고, 이 생산 기술 업무 자체가 이 그러니까 라인을 한번 도는 이 사이클 타임을 줄임으로써, 사이클 타임이 줄어든다는 건 결국에는 더 많은 부품을 뽑을 수 있다는 소리죠. 그거는 결국 생산성이 증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이클 타임을 계속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드 타임도 꽤나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요. 요거는 쉽게 말하면 주문이 접수된 후 고객에게 배송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이거는 좀 더 그 딜리버리, 배달이라는 개념이 추가된 거죠. 저기 이제 적힌 걸 해석해 보면은 주문 납품 시간 빼기 주문 접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이클 타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생산 기술이 조금 전에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생산성 향상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QCD라는 것이 나옵니다. QCD의 최적화. 이게 뭐냐면, Q는 퀄리티 적어드릴게요. 코스트랑 딜리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품질, 원가, 납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를 한번 분석하면서 용어들을 한번 알아가 봅시다. 우선 품질의 악보, 여기서는 3.5S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3.5S를 통한,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깨끗한 현장, 그리고 한 줄씩 적어드리는 게 보기 편하겠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눈에 보이는 관리로 들어갑니다. 사실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 관리를 한다는 소리인데, 실제로 뭐 철도 회사 뭐 이런 위험한 곳에서는 지적 확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철도를 건널 때 좌우를 손으로 직접 지적하면서 차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건데, 솔직히 뭐 굳이 그렇게 하냐, 그냥 눈으로만 보면 되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안 보는 경향이 생겨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5S를 통해서 눈으로 보이는 관리를 실현시키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이제 품질의 확보 중에 한 가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평균화 및 평준화 생산, 이것도 나중에 한번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 및 유지관리 이렇게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 원가 확보죠. 원가 확보는 편성 효율 향상, 그리고 산불이라는 것은 불합리, 불균일, 불필요, 이걸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재 재고랑 부자재비의 감소인데, 왜냐하면 이 재고가 생각보다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게 바로 재고 관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재고를 쌓아놓아야 할 공간도 필요하고, 이 재고를 또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가는 비용이 또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런 것까지 이제 관리하는 것이 생산기술의 업무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게 회사마다 그 생산기술의 업무가 어느 정도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하나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업군마다 그 개념이 조금씩 다를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기의 확보입니다. 납기의 확보에는 또 평균화 생산이 들어가고요. 평균화 및 평준화 생산, 그리고 JIT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JIT에 의한 재고관리, 한계 흐름 생산, 뭐 이런 건 다 용어들이 있는 건데, 아니, 한계 흐름 생산은 굳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 단축,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거죠. 사이클 타임도 줄여주고 그로 인한 생산성까지 향상을 시켜주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모듈화 및 레이아웃 개선.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제가 혹시나 까먹고 설명을 안 해도 그냥 한 번씩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 설명을 잘 해놓으신 블로그들이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 정도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우선 3.5S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3.5S는 거의 모든 공장에서 쓰이는 말이긴 한데 조금은 오래되고 진부한 말이라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무조건 쓰이긴 할 겁니다. 특히 제조 공장에서는요. 3.5S는 결국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고나 부상을 방지하는 뭐 그런 느낌인데요. 3정이라는 것은 필요한 물건을 찾기 쉽게 그리고 사용하기 쉬운 상태로 해두는 정돈의 기본. 조금은 당연한 말이죠. 이 3정이라는 것이 결국 정품, 정량, 정위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3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OS는 아마 영어로 해서 5가지 S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정리입니다.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하여 필요한 것 이외에는 일체에 두지 않는 것.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재고관리 비용 추가라든가 품질 문제로 인한 폐기 처분 등이 있겠죠. 솔직히 회사에서 3.5S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는 면접관도 잘 없을 테지만 알고 있으면은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리고 정돈. 첫 번째가 정리였고 두 번째는 정돈입니다. 정돈은 필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바로 꺼내서 쓸 수 있는 상태로 하는 것. 이게 왜 그러냐면 찾는 시간이 과다 소요되고, 결국엔 아까부터 말씀드린 게 사이클 타임, 생산성 향상 이런 게 전부 다 시간을 줄이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고 파악이 어렵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리고 찾지 못할 경우 추가 주문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이게 당연한 것들인데 한번 듣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잘 안 날 겁니다. 이게 그 산업 현장을 잘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청소, 직장을 쓰레기가 없고 더럽혀짐 없는 상태로 하는 것. 이게 중요한 이유가 단순히 뭐 깨끗하다 이런 느낌보다 불량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불량 발생의 원인 말고도 설비 고장률 증대.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게 청소라는 것이 결국에 예를 들어서 뭐 칩이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가공을 하고 나오는 그 부스러기,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선반이나 MCT 그리고 밀링 같은 기계들이, 물론 요새는 다 자동화이기 때문에 MCT를 쓰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칩들이 많습니다. 그 제품을 깎고 나머지 나오는 그 쓰레기 부산물들이죠. 그 부산물들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으면 이게 쌓이게 되고 결국 불량의 원인, 그리고 설비 고장의 원인이 되겠죠. 뭐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안전사고도 유발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청결, 뭐 다 비슷한 얘기죠. 정리, 정돈, 청소 철저히. 굳이 얘기를 하자면 뭐 불합리점 개선 시 많은 시간 소요, 품질 문제 개선 시 많은 시간 소요 등이 있겠습니다. 5번째는 습관화, 정해진 것을 정해진 대로 올바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습관화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3정 OS를 설명하면서 전품, 정량, 정유치를 통해서 OS를 통해서 습관화, 완전히 몸에 습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나는 정리, 정돈, 청소, 청결, 그리고 정리를 통해 이런 거를 뭐 재고 관리 비용을 줄일 것이고, 정돈 그리고 청소, 뭐 안전사고 발생을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며, 청결을 통해서 뭐 품질 문제 개선 시 많은 시간 소요되지 않도록 할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내 몸에 체득해서 습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 뭐 그런 느낌입니다. 3정이랑 OS가 결국 조금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3정 OS라고 불리니까 이 단어, 이 용어를 기억하시고 조금은 면접이나 자소서에 한번 써먹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앞서 나왔던 용어가 하나 더 있죠. 평준화 생산과 평균화 생산, 그리고 평준화 생산이라는 것이 있었죠. 이게 그렇게 막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이걸 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면접관님도 있을 수 있겠죠. 우선 이 평균화 생산이라는 것은 일단 사전적 의미로 먼저 접근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생산량을 균일화시켜서 거의 동일한 수량의 생산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일매일 생산량을 균일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줄어들지도, 물론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올라가는 게 힘드니까 줄어들진 않게, 그리고 이 매일매일 나오는 수량을 거의 동일하게 맞춰주는 것을 이 평균화 생산이라고 합니다. 평균화 생산이라는 것은, 왜 글씨가 작아졌지? 평균화 생산은 조금은 원리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작업장에 균일한 부하를 부과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인원도 들어가고 뭐 설비, 자재 등 모든 자원을 평균적으로 운영한다는 개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작업장에 균일한 부하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산하는 제품을 적절히 혼합하고 조절하여 생산하는 수량과 종류의 평균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생산 부하를 평준화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평준화 생산은 생산 부하를 평준화시키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평준화 생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드리려다가 그냥 영상을 좀 지웠습니다. 그렇게 막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파고들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은 들어가서 다 배울 일들이고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서 평준화 생산, 평균화 생산에 대한 개념은 이 정도만 한번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생산 기술을 조금은 공정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공정을 개선하는 직무로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포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문제가 보일 때까지 결국 문제를 찾는 것이,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생산 기술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엠을 관찰하는 것인데 추가적으로 원아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원아이까지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포엠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찰한다고 보시면 되고, 포엠이 뭐냐면 간단하게 작업자죠. 예를 들면 뭐 생산직 작업자분들, 그분들을 관리하고 배치하는 것도 이 생산 기술의 업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 설비죠. 당연하죠. 뭐 트러블 슈팅이든 불량 처리든 생산 기술의 업무고요. 그리고 메소드, 공정이죠. 공정의 방법, 그리고 라인을 어떻게 깔 것인지, 그리고 머티리얼은 뭐 재료가 될 수도 있고, 뭐랄까요, 그리고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뭐 재질이나 재질을 변경한다거나, 품질 문제를 관리한다거나, 뭐 설계를 변경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엠을 기반으로 하는 게 바로 이 생산기술 업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자면, 공정 개선을 위해서는 낭비가 없어야겠죠. 낭비, 결국 실행한 만큼의 효과, 효용이 없는 것으로 유익하지 않는 것을 의미, 사전적 의미죠.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불필요, 불균일, 불합리를 제거해야 함. 결국 아까 말한 삼불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삼불과 3.5S 이런 개념들, 우리가 솔직히 뭐 학교에서 뭐 경영이든 아니면 뭐 기계공학이든 개념에 대해서 막 개념 공부를 했을 때 이 개념을 솔직히 업무에서 그대로 사용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설명하려면 어떤 단어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5S든 3불이든. 그리고 추가적으로 칠 때 낭비 개선 방향이 있는데요. 우선 과잉 생산을 방지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평준화 생산이라던가 준비 교체 시간 단축 등이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조금 서두 없이 막 말하고 있는데, 한번 연결시켜서 말해보세요. 뭐 평준화 생산을 통해 7대 낭비의 대표적인 원인인 과잉 생산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재고, 아까 말했죠. 재고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뭐 평준화 생산이 있을 거고요. 운반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아웃 개선, 뭐 흐름 생산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량 제조는 대표적으로 이제 풀프루프 개선. 풀프루프가 뭔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가공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공정 설계, 적정화 및 자동화. 요새는 이 자동화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지금 5개 나왔나요? 네, 5개 나왔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가 대기라고 이제 말하면은 말 그대로 준비 교체 시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좀 붙는 얘기가 있는데, 부가가치를 창조하지 않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U자형 배치, 요새 나오는 거죠. 설비 배치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겠고, 이제 앞에 나온 용어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뭐 레이아웃이라고 나왔죠. 레이아웃은 제조 공정의 흐름과 생산량, 그리고 뭐 작업성, 물류, 인원, 이러한 것 등을 고려하여 설비 배치하는 것. 딱 들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생산 기술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레이아웃을 배치하는 것. 네, 그리고 풀프루프라는 거 있었죠. 풀프루프. 이거는 무의식 중에 일으키는 실수를 방지하는 개념입니다. 방지하거나 즉시 알게 하여 조치토록 함으로써 불량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불량이든 뭐 사고로 이어지든 기계의 가동이나 작업을 정지시키는 거죠. 중지. 결국에는 생산성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 생산성에 차질을 줌으로써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생산성에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풀프루프라는 개념이 나왔고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또 생산 기술을 조금은 자동차 회사 쪽으로 가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생산 기술, 물론 자동차 회사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쪽. 우선 생산 기술은 가공과 조립으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가공은 뭐가 있을까요? 알루미늄 캐스팅이나 주물 공장에 들어오게 되면 그 가공 라인에서 가공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말합니다. 가공 라인은 육축 로봇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육축 로봇이나 아까 말씀드린 MCT 있죠? 머시닝 센터라고 합니다. 혹시나 자동차 회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림하고 맞춰보면서 보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공작 기계로 분류되죠. 공작 기계로 가공을 한다. 결국엔 이거는 가공을 하는 거는 본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거죠. MCT도 자동으로, 어떻게 보면 자동화 기계라고 할 수 있죠. 캠을 이용해서 캠 해석된 부분만 넣어주면 알아서 가공을 해버리는, 그게 바로 MCT고요. 그리고 가공을 했으니까 이제 조립이 있겠죠. 특히 가공에서는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가공을 하게 되면 칩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칩은 쉽게 말해서 알루미늄 찌꺼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공을 했을 때 나오는 부산물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찌꺼기들이 모이면 결국에는 불량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칩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조립이 돼 버리면 유압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고무류의 데미지가 발생합니다. 조금은 현장하고 관련된 얘기들이죠. 이는 곧 치명적인 불량 발생. 그렇기 때문에 칩 제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혹시 면접 관련해서 스스로 답을 생각해 보거나 좀 창의적인 해답을 생각해 내시면 좋게 생각하시겠죠. 면접에서도.
이제 조립입니다. 가공이 끝나면 가공 후 조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립도 이제 자동화입니다. 자동 라인 구성되어 있고, 로딩, 언로딩 부분만 작업자가 합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육축 로봇이나 뭐 컨베이어 벨트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 로터리 인덱스, 유압 실린더, 유공압 실린더, 각종 테스터기로는 진공, 리크 혹은 에어 리크 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요새 이 자동차 회사의 생산 기술을 하면은 PLC 개념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미리 배우고 가면은 분명히 어필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이제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공정 기술, 이제 반도체 공정 수료증을 받는 사이트를 알려드렸었는데, 거기도 아마 이런 개념이 있을 겁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게 나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입니다. 여기 PLC 쳐볼게요. 그럼 PLC 기본 뭐 많죠? PLC 제어, 뭐 PLC용 공합 시스템 제어, 자동 제어 시스템 고장 진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잘 보시면 정규라고 돼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정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수료증을 발급해 줍니다. 물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해야지 면접 때든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을 테니까 수업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온라인 수업이 솔직히 수료를 받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어필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나는 PLC도 공부해봤다. 그래서 이 생산 기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PLC 개념 알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거의 배운다고 합니다, 요새는. 그리고 몇몇 군데는 이 지게차 자격증도 꽤나 선호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게차 쓸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뭐 워낙에 생산 기술이라는 직무가 다양한 일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생산 기술, 실제로 자동차 회사에서 체계라고 할까요? 업무 체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 리뷰가 있습니다. 디자인 리뷰는 신차 개발 단계에서 도면 검토라고 보시면 되고, 이 도면 검토에서는 이제 뭐 설계팀에 뭐 도면 수정이라든가 수정 검토 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양산 차종을 도면 검토 등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포엠 개발이라고 해서 이게 비록 신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 파일로트라고 하죠. 파일로트, 이게 양산전 시험차입니다. 양산전 시험차 샘플 제작이 들어가고요. 이제 뭐 더 많은데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또 감사 준비 및 대응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에러 프루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러 프루프라는 게 분량을 검출해서 라인에서 배출 시킴으로써 분량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동 검증하는 장치들인데,
이 에어프로프의 유효성 검토를 여기서 진행합니다. 에어프로프 유효성 검토를 진행하게 되고, 이 이후에는 세 번째죠. 포엠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포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건지. 포엠 관리, 양산. 여기서 이제 뭐 공정 개선이라든가 치구 개선 및 제작 등등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이제 로스 원인 조사나, 그러니까 실적을 정리하고 작업 로스, 원인 조사 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각종 감사, 대응 및 실시,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 벤치마킹이 있겠습니다. 벤치마킹, 이제 타사 제품 벤치마킹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모든 회사가 라이벌 회사나 경쟁 회사에 비슷한 제품들을 벤치마킹을 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품질 보증이랑 고객 불량 대응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뭐 할 얘기가 많긴 한데 너무 전문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서 이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산 기술을 단순히 가공 조립 느낌으로 말고 이제 선행 생산 기술과 양산 생산 기술이라고 해서 시작 기술, 선행 생산 기술, 장비 기술, 양산 생산 기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또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좀 나옵니다. 여기는 시작 기술에서는 신모델 개발, 양산 전에 ST 분석이나 LOB 점검이 들어갑니다. 이 LOB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쪽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고요. 즉 다시 말해서 양산이 가능하게 만드는 업무가 바로 이 시작 기술, 선행 생산 기술인데, 양산 확정 전에 예상되는 문제들을 선행적으로 검토하고 시험에서 발생되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 즉 뭐 로스를 줄이고 불량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업무겠죠. 그래서 개발 단계의 샘플 제작과 뭐 관리를 실시하게 되고요. 샘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파일로트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 ST 분석이나 LOB 이걸 통해서, ST 분석이나 LOB를 통해서 합리적인 공정 설계 업무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LOB라는 것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LOB는 결국에, 잠시만요, 이게 라인 오브 밸런스라고 하거든요. 라인 오브 밸런스라고 하는데, 모비스에서는 이게 밸런싱 오브 라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밸런싱인지 밸런스인지, 밸런스 오브 라인. 제 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라인 오브 밸런스라니까 밸런스 오브 라인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이게 반복적인 작업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반복적인 작업의 흐름을 시간에 따른 진행사항의 함수로 직선으로 나타내는 기법입니다. 결국에 통계적으로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표현인데, 이제 퍼센트로 표현이 되게 되고요.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조업 불변의 목적의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LOB를 계속해서
LOB를 통해서 공정설계 업무를 진행하는 게 바로 이 시작기술, 선행생산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기술에는 결국에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이 두 가지를 다 합친 얘기들인데, 장비기술은 결국 생산성 향상 및 설비 개선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걸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어떤 기업에서는 이렇게 따로 뽑는 경우가 있어요. 뭐 선행생산기술이나 뭐 그런 식으로 따로 뽑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직무가 정확히 선행은 뭐 하는 거고 양산생산기술은 뭐 하는 건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따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얘는 이제 양산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개선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적의 투자 효율을 확보하고 신규 공장 설비 그리고 레이아웃 개선, 뭐 제한이라고 하죠. 레이아웃 제한하게 되고, 그러니까 생산 라인이 설계되고 생산되는 과정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결국에는 생산성 향상 맞죠? 설비기술이 가장 중요한 업무. 그래서 이러한 공장 증설 시에 증성 효율을 극대화하는 역할, 공장 증설 시에 증설 효율을 극대화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적의 투자, 아까 말씀드렸죠. 최적의 투자를 통해 투자 확보, 신규 공장에 대한 설비 및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레이아웃 제한. 앞에 나온 얘기들을 정리하자면 결국 이겁니다. 최적의 투자 효율성을 확보하고 신규 공장에 대한 설비 및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레이아웃을 제한한다. 그리고 트러블 슈팅, 아까 말했죠. 설비 트러블 발생 시 조기 대응으로 양산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게 한다. 흔히들 이제 생산 기술은 기계나 전기 쪽 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그런 분들이 결국 반도체 설비 기술도 많이 쓰시죠. 삼성전자. 이제 삼성전자 설비 기술보다는 이제 공정기술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 생산 기술은 결국 공정기술이랑 뭐 설비 기술을 합쳐놓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설비 기술의 직무 설명서에 보면은 PM과 BM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죠. PM과 BM. 이 PM이라는 것은 예방보전, 그리고 BM은 사후보전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PM은 결국에 사전에 예방보전, 그러니까 사전에 유지보수를 잘해서 예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비 가동률 및 성능을 향상시키는 건데, 불량이 발생하지 않게,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계속해서 가동률이 올라가고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PM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후 보전은 예를 들어서 불량이 생겼거나 뭐 설비에 고장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빨리 이걸 개선하고 빨리 다시 투입이 되고, 그리고 설비 고장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것인지, 그래서 사후 예방, 그 뒤의 일들을 더 중요시하는 거고, 이제 예방 보전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보전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PM과 BM에 관한 개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산업공학과는 아닌데, 산업공학과에서 설비 종합효율이라는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뭐 안 배운 분도 있으시겠지만요. 제가 이거를 면접 때 좀 써먹은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설비 종합효율이라는 것이 뭐 시간 가동률, 그리고 성능 가동률, 속도 가동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시간 가동률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부품의 교체 시기를 늘림으로써 그 설비의
종합적인 효율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품의 사용 시기, 그러니까 시간을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성능 가동률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성능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성능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능을 높임으로써 말 그대로 설비 종합을 효율을 꾀하는 건데,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과 같은 경우 랭킹 사이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랑 엮었었습니다. 랭킹 사이클 같은 경우에 뭐 제열 사이클로 가기도 하고 재생 사이클로 가기도 하는데, 저는 이 제열 사이클을 시간 가동률로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제열 같은 경우는 결국에 수증기를 다시 열을 줌으로써 그 블레인드에 부식을 방지함으로써 블라인드를 더 오래 쓰고, 그렇기 때문에 부품의 시간 가동률을 높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재생 사이클 같은 경우는 결국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죠.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기 때문에 성능 가동률을 높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뭐 솔직히 별로 엮일 만한 얘기가 아니긴 하지만, 요새 뭐 융합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과랑 같이 프로젝트를 했을 때 배운 게 뭐냐, 뭐 이런 걸 했을 때 저는 이런 걸 좀 얘기를 했었어요. 뭐 실제 업무랑도 관련이 있고 내 전공도 알고 상대방 전공도 좀 관련이 있게 설명하고 싶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뭐 이거를 꼭 써먹으라고 말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은 다른 전공에서 필요한 부분을 빼먹어서 한번 써먹으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앞에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해서 한 번에 정리하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 이 생산 기술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궁극적인 목표는 개발된 제품을 안정적이고 싸게 그리고 빠르게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한 공장에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때 이제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찾는 것, 설계하는 것, 그것도 생산 기술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고, 라인을 최적화하는 거죠. 결국 라인을 최적화하여 효율적 양산, 그리고 시간과 비용 적게 원가 절감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게 원가 절감이 왜 중요하냐? 결국 회사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결국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사의 노예가 된다는 마인드로 면접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꽤 많은 용어들이 나왔죠. 트러블 슈팅, 뭐 LOB, 3.5S, 평준화 등등 다양한 이제 용어들을 숙지하셔서, 뭐 다 숙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숙지하셔서 필요하신 부분, 자소서나 뭐 이렇게 솔직히 잘 알지 못하는데 엄청 전문적으로 쓰면은 또 그거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했던 일들 있지 않습니까? 뭐 프로젝트라던가 아니면 실제로 뭐 공장 생산 라인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봤다던가 아니면 인턴을 해봤다던가 아니면 저기 기계전 박람회를 가봤다던가 그런 걸 언급하면서 조금씩 섞어서 자소서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생산 라인 중에 셀 생산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생산 라인을 생각하시면 이제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렇게 있고, 여기서 어떤 업무를 하고 뭐 여기서 어떤 업무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단점이 많아요.
이분이 만약에 출근을 안 했다 하면은 엄청난 차질이 발생하겠죠. 혹은 여기서 일을 끝내지 못해버리면 뒤에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생산성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지만 조금만 잘못되면은 효율이 무너질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셀 생산 방식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거는 결국에 셀 안에 들어가서 이 숙련된 노동자입니다. 이 숙련되신 분이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여기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는 타임이 없겠죠. 어떻게 보면 뭐 회사에서 계속 써먹으려고 이런 걸 하는 건데, 셀 안에서 숙련된 노동자가 모든 걸 진행하는,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곳은 이제 이거 두 개를 합친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여기선 여기까지 계속 일을 하고 여기선 여기까지 계속 일을 하고 하면서 이제 두 가지의 장점만 모아서 만든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갈 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뭐 셀 생산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뭐 다트라던가 아니면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생산 방식이 어떤 건지, 생산 라인은 뭔지, 혹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한번 물어보시고 좀 더 내가 더 많이 준비했다 라는 걸 보여주시면 훨씬 많은 이득을 그리고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